그런가 하면요. 뉴스파이터가 지난번에 이런 사건을 전해드린 게 있어요. 1년 전입니다. 대전에서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1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바로 얼마 전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당시 사건 영상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 한 여성,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는 멈춰섭니다. 어허. 그리고는 이 여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떼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을 숙이고는 빠르게 길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차량 범퍼에 뭔가를 끼워 놓고는 이 여성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머. 그리고 잠시 후 네. 해당 차량 범퍼에서 어머.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치솟습니다. 세상에. 주민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고 거세졌고 결국 차량 앞부분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허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차량 한 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여성이 다녀가는 곳마다 차량이 불붙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수영 교수님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게 저 때가 무슨 야밤을 틈탄 것도 아니고 물론 밤에 지른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본 영상은 낮에 헌할 때 지금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네, 뭐 헌할 때 저지른 사건이고요. 이게 자그마치 9대가 저렇게 불이 탔고요. 어머. 그리고는 4대가 미수에 그친, 그러니까 종이에다 불을 붙여서 꼈는데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아하. 그런 미수범죄가 4대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방화 재물 손괴죄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지난해 11월 2일에서 14일 사이에 이 일을 저질렀는데 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허. 그전에도 지금 이 30대 여성이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어가지고 네. 2019년도 6월 달에 일반 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와가지고 허허. 지금 비슷한 일을 또 저질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연쇄 방화범인 게 틀림이 없고요. 네. 연쇄 방화범이면 사실 상습성이 이제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데 네.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어떤 뭐 이번에 나중에 판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판결을 허술하게 관대하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피해액이 1억 뭐 127만 원. 이 뭐 차량도 굉장히 고급 차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저 차량에 보통 우리가 주차시켜서 잠깐 이 잠을 청하시는 분들 이제 졸음을 이 눈을 붙이시는 분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저 차량에 사람이라도 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여성 붙잡힌 다음에도 뭔가 자기가 안 그랬어요라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은 오리말을 내밀기도 하고 또 하나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건 당일 볼 일이 있어 이동 중에 우연히 범행 장소와 동선이 겹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주장뿐만 아니라 나는 무죄다. 어머.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뭐라는데요? 그런데 만약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 치료 가물을 해달라. 이게 뭔 말이죠? 나는 무죄인데 만약에 판사님이 유죄를 선고하시려면 감옥에 보내지 말고 네. 치료 가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 시에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네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또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제 조사한 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재판에서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성의 어머니한테 CCTV를 보여주고 이분이 당신 딸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얘기를 했고 아하. 범행이 입었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이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직접 가져다가 줘서 경찰에 사진을 찍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 자기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어머. 옷을 가져갔다고 주장을 하고 네. 또 하나 본인의 어머님 얘기하는 건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 정말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이 재판이 1심도 아니고 항소심 2심까지 가게 됐나 봐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선고한 형과 똑같이 징역 3년 6개월이 그대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향수시까지 갔을 때 보통 감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하. 그런 사유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1심에서는요. 네. CCTV 속 인물의 인상 차기와 이 키나 체형 같은 거 보니까 피고인이 맞다. 그리고 범행 동선을 봤을 때도 피고인 범행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왜 3년 6개월을 선고했냐. 그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요.
두 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특히 마지막 하나는요.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누번 기간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CCTV 영상 같은 증거들로 자기 범행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 전혀 반성하지 않고 뭐 무죄다 주장하고 희한하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당한 거잖아요. 아하. 이런 점들 고려가 돼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네.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정말 이번 항소심 결과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석고되지 않은 심정 반성하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